제가 쇼츠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아시아인만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주제로 쇼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부터 26년까지 한번 직접 연도별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군지 뽑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술 안 먹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내 맘. 기존의 발롱도르 순위가 아마 제일 우선이 될 거고, 발롱도르 후보에 아시아인이 없다면 아시아 올해 선수상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 1997년에 발롱도르 주인공은 나카타 히데토시입니다. 나카타 히데토시는 일본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도 평가받는 인물인데, 1997년에 나카타는 벨마레 히라츠카라는 일본 팀에서 리그 베스트 11을 뽑힙니다. 사실 이미 데뷔 때부터 일본 내에서 독보적인 스타로 불렸던 선수고, 실제로 이 해에 아시아 올해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8년 발롱도르 주인공도 나카타 히데토시입니다. 아시아 올해 선수상도 이때도 연속으로 아시아 올해 선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98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요. 유효표는 받지 못했지만. 근데 물론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평가이긴 해요. 이 50인 후보를 뽑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쿼터가 있는 게 아니냐 비판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98년에 나카타는 일본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고 예선 3패로 끝나긴 하지만 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이때 이탈리아의 페루자로 이적하게 됩니다. 근데 고작 21살짜리 선수였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게 90년대만 해도 유럽 리그는 아시아인들한테는 되게 미지의 영역 같은 그런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거는 분명히 아시아 축구계에서는 절대적인 슈퍼스타였다. 테크닉 좋고 패스 잘하고 이제 전형적인 일본의 테크니션이지만, 이 선수가 이제 역대급으로 회자되는 건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이 꽤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 무대에서도 괴물 수비수들이 가득했던 세리에에서도 이 몸빵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거. 대부분의 일본 축구 선수들이 기술은 좋지만 피지컬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유럽 무대에 나가서도 한계를 맞는 경우가 현재도 잦은데, 이미 90년대에 이런 완성형 기량을 펼쳤다는 거. 다음 1999년에 발롱도르 수상자는 그 당시 2부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하던 중국 수비의 핵이었던 판즈이, 그리고 주빌로 이와타의 아체무승을 이끈 나카야마 마사시, 그리고 그런 마사시를 제치고 제1리그에서 득점왕했던 세레소 오사카 시절의 황선홍,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 진출했었던 알리다이. 물론 후보였긴 해서 7골에 그쳤어요. 이란 축구의 고투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제가 뽑은 99년의 발롱도르 수상자는 또 나카타입니다. 이렇게 되면 3연속이죠. 지난 시즌에 이어서 98, 99 시즌에도 세리에에서 나카타가 33경기에서 10골 넣고 4어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 2000년의 발롱도르 수상자는 이번에도 나카타입니다. 포항의 이동국, 시미즈 에스펄스의 모리오카 류조, 주빌로 이와타의 나나미 히로시, 아릴랄의 나아프 알테마트 같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9900 시즌에도 여전히 나카타는 좋은 활약을 보였고, 이제 결국에 겨울에 AS 로마라는 한 단계 더 스텝업한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물론 토티의 백업이긴 했지만 롯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지막이었던 1999 00 시즌에 스쿠데토 AS 로마의 마지막 리그 우승 멤버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라면 90년대 세리에는 유럽에서의 정말 압도적인 리그였어요. 7공주라고 해서 7개의 강팀들이 대부분의 유럽 대항전에서 매번 우승하거나 최소한 결승에 오르는, 마치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성적을 내던 하지만 그가 백업인 이유가 동포지션의 경쟁자가 프란체스코 토티였다는 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후보로 무시받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리그 막판에 우승 경쟁하던 유벤투스한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골리러시를 하면서 동점을 만들거든요. 이제 승점 2점 차로 이제 스쿠데토를 따내게 된 건데, 나카타의 유벤투스전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다. 2000년의 발롱도르 수상자도 나카타로 뽑았습니다. 이후에는 결국에 주전 자리를 위해서 파르마로 이적하는데, 파르마에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 보이면서 코파 이탈리아를 먹었습니다. 2001년은 제가 뽑은 발롱도르 수상자는 중국 축구의 고트라고 생각이 드는 판즈이입니다.
중국 축구의 홍명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오히려 가진 어떤 신체 능력이나 이런 건 홍명보보다는 이제 훨씬 뛰어났던 선수고요. 대부분 중국 최고의 선수를 얘기하면 순지아이를 꼽는데 강팀이 되기 전에 맨시티에서 활약했던 선수죠. 그 당시 2부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어서 좀 저평가당한 감이 있는데 가진 기량으로만 놓고 보면 순지아이 이상이었다. 신체 조건이 그렇게 특출나진 않았지만 몸싸움도 엄청났고요. 점프력도 대단했고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수비력이라든지 공격 가담 능력까지 갖췄던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고 2001년에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 올해 선수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올해 선수상도 그한테 돌아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래도 꽤 괜찮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아시아 수준급 선수들을 순지아이도 그렇고 샤오자이, 정즈, 리웨이펑, 하오하이동 그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선수들하고는 세대가 약간 안 겹쳐요. 조금 더 이전 세대라서 같이 하지 못한 점이 또 더 저평가의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입니다. 2002년은 2001년에 비하면 수상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선수가 되게 많은데 우선 발롱도르 50인 후보에 들었던 설기현, 한국의 월드컵 4강도 보냈고 그리고 일본 최초 월드컵 16강을 보냈던 이나모토 주니치 이 두 명은 아시아 쿼터제라는 비판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발롱도르 후보에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 축구 역대급 천재로 불리는 나카타 히데토시, 이나모토 주니치, 나카무라 슌스케랑 같이 일본판 판타스틱 4를 결성했었던 오노 신즈 2001-2002 시즌에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유에파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발롱도르 수상자는 아시아 최초의 브론즈볼 수상자 홍명보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핫한 인물이기도 하고 케이프타운의 영원한 리베로 손흥민을 필드에서 지운 남자라고 조롱받지만 선수 시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김민재의 존재에도 충분히 아직까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불릴 만한 선수였고요. 유럽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당시에 협회나 연맹, 구단이 보수적이었다 혹은 피지컬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혹은 이적했어도 그런 활약을 못 남겼을 것이다 라는 비판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시절부터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이미 96년에 피파 올해 선수 21위에 뽑혔고요. 유효표를 받아서 세계 올스타 선발에 수차례 됐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서 방점을 찍으면서 대회 베스트 11, 아시아 유일의 브론즈볼, 피파의 올해 선수 17위까지 뽑힙니다. 근데 물론 브론즈볼 받을 정도의 활약이었냐는 좀 이제 의문이 있긴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칸나바로 같은 수비수도 이탈리아 팀 전체를 대표해서 준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로드리 수상도 그렇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항상 그런 수상은 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파고들면은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때가 포항 스틸러스 소속이었는데 이 선수 개인 폼으로만 보면 이전 팀이었던 99년부터 2001년까지 뛰었던 가시와 레이솔 시절이 홍명보 클럽 경력에서의 최고의 폼이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 2002년에 포항 시절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지만 원래 발롱도르 투표라는 게 국제대회가 있는 연도에는 국제대회에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명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2003년입니다. 2003년에는 두 명 중에 갈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막심 샤스키, 우즈벡 축구의 레전드고 우크라이나 리그였던 디나모 키예프에서 활약을 하면서 셰브첸코의 대체자로 뛰면서 손흥민 이전까지 아시아인 국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럽 리그 득점 기록은 대부분 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0203 시즌에 거의 커리어 하이급 폼을 보이면서 48경기에서 32골을 넣었습니다. 리그도 먹고 컵도 먹고 리그 득점왕 먹고 컵 득점왕도 먹고 그런데도 제가 뽑은 선수는 좀 더 빅리그의 가중치를 둬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에서 활약했던 마다비키아를 뽑았습니다. 라이트 윙부터 라이트 백까지 뛸 수 있는 우측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였고요. 당연히 공수 수평성도 좋고 스피드도 좋았고 특히 더한 장점은 이란의 베컴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크로스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였고요. 덕분에 이 선수도 0203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맞이하는데 분데스리가에서만 14개에 도움하면서 도움왕을 수상을 했고요. 리그 4위에 올리면서 시즌 후반기에는 키커랑 리스트의 윙어 부분에서 인터내셔널 클래스 1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클 폼은 아니지만 그 월클 바로 아래 단계 폼에서 분데스리가 최고의 활약을 한 윙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입니다. 2004년은
또 이란 선수가 받게 됩니다. 마땅한 후보가 크게 없는 것도 맞는데요. 당시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알라흘리에서 뛰었지만 서아시아의 마라도나라는 별명처럼 테크닉 하나는 진짜 엄청났던 선수였고 한계점이 명확해서 플레이 스타일상 빅리그에서 그 폼을 오래 보여주진 못했지만 2004년에는 아시안컵이 열린 해였거든요. 이제 8강 대한민국전에서 해트트릭도 박으면서 이란은 3위에 그쳤지만 본인은 대회 베스트 11 득점왕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AFC 올해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던 선수입니다. 다음 2005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PSV 아인트호번의 돌풍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윙포워드 박지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히딩크를 따라서 네덜란드 리그로 진출했지만 초반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03-04 시즌부터 좀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04-05 시즌에 포텐을 터뜨리는데 시즌에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컵 우승, 더블, 챔스에서도 4강까지 진출합니다. 밀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골도 넣으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고 이 시즌에 챔스에서 보여준 활약 덕분에 특히 8강 리옹전에서 퍼거슨이 애쉬양을 보러 갔다가 당시 리옹에서 뛰던 애쉬양을 보러 갔다가 박지성한테 반해서 박지성을 그 다음 시즌에 영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또 발롱도르 50인 후보에도 이 2005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50인에는 들어갔지만 유효표는 받지 못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발롱도르 투표가 유럽 기자들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기자의 한 표만 받아도 10위권까지 순위가 점프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과거에는 유효표 자체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자, 2006년입니다. 2006년 발롱도르 주인공은 나카무라 슈른스케입니다. 유럽에서도 먹힐만한 수익급 2선 미드필더를 내던 일본 축구에서도 손에 꼽히던 테크니션이었고요. 그 데드볼 처리만큼은 그중 최고였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0506 시즌에 셀틱에서 리그와 컵 우승 모두 성공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의 활약으로 90년대 말에 세리에로 진출을 하는데 나카타에 이어서 이제 레지나라는 팀에서 뛰는데 이때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선택한 팀이 바로 이 셀틱이었습니다. 뭐 라리가의 데포르티보, AT 마드리드, 분데스리가의 브레멘 같은 빅리그의 오퍼도 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셀틱으로 이적한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고 이후에 레전드로 남게 되는데 특히 0607 시즌 전반기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선 챔스 16강 확정짓는 홈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본인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0607 시즌 역시도 리그 베스트 11, 스코틀랜드 PFA 올해 선수상, SFWA 올해 선수상, 셀틱 올해 선수상, 팬 선종 올해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그 다음 해 역시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나카무라이지만 2007년의 발롱도르 수상자는 다름 아닌 발롱도르 유효표를 2표를 받으면서 2007년 발롱도르 29위에 올랐던 이라크 축구의 전설 유니스 마흐무드입니다. 아마 이 선수가 아니었다면 그냥 나카무라가 받았어도 이견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클럽 커리어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유로랑 해가 겹친다고 해서 이제 1년 앞당겨서 시작한 2007년의 아시안컵에서 4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MVP로서 우승을 이끕니다. 트리플 크라운이죠. 사실 이라크가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불릴 만한 전력의 팀도 아니었던 것도 대단하지만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홈 경기를 못 치르는 기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아시안컵 지역 예선 역시도 3경기 다 이제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인근 국가들에서 치러야 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심각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성적을 낸 거죠. 이 유니스 마흐무드의 이런 활약은 뭐 국제대회 단일 퍼포먼스 얘기를 하면 이제 무조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음 2008년은 좀 고민이 되는데 박지성입니다. 근데 이 시즌 박지성은 시즌 종합해서 18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왜냐면 전반기에 부상을 당해서 사실상 반 시즌을 날려먹었습니다. 시즌 전체의 꾸준함을 생각해보면 아시아 올해 선수상을 받은 제파로프라든지 그리고 간바 오사카에서 아챔 우승을 먹은 엔도야스 이토가 더 맞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를 생각해서 박지성을 넣었습니다. 전반기를 부상으로 날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들어서 좋은 폼을 보였던 시즌이고 8강전부터 이제 결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팀을 챔스 결승에 올려놓는데 챔스 결승에 이렇게 기여를 한 바가 컸던 선수인데 호날두 방한 사태 이전 온 인터넷을 대통합시키는 전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퍼거슨이 박지성을 챔스 결승 명단에서 제외시킨 심지어 이때 박지성은 벤치에도 못 앉는 그냥 명단 제외였어요. 주전 선발 출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내 축구 팬들이 퍼거슨에 대한 욕을 미친듯이 도배했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맨유는 이때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 끝에 우승하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죠. 다음 2009년은
박지성이 리그 우승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챔스 결승 선발도 하긴 했지만 선발 출장을 하기도 했지만 2009년에는 이 선수가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 축구의 박지성 같은 존재였던 하세베 마코토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고 조율이라든지 커리어 후반부에는 스토퍼로 뛸 정도로 수비력이 최대 장점이었던 선수지만 전진 드리블이라든지 중거리로 종종 골을 터뜨릴 정도로 이제 킥력 또한 좋았던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2008-2009 시즌에 하세베 마코토가 뛰었던 볼프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바이언이 몇 시즌 연속으로 이제 메롱인 상태인 거를 감안을 해도 상단 이후타스 시절에 9경기를 뛰었는데 이때는 근데 웃긴 건 이때는 또 별로 못했습니다. 적응 실패로 그냥 1년도 안 돼서 다시 브라질로 복귀를 하는데 이제 여러 팀을 거치다가 2007년에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이해 빵 뜬 거예요. 2010년의 발롱도르 주인공은 혼다 게이스케입니다. 전체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 카가와 신즈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대표팀에서의 활약만큼은 또 이 선수가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밀란에 가서 뭐 안 풀리긴 했지만 그 당시 2부로 강등됐던 네덜란드의 펜로라는 팀을 승격시키고 나서 또 준수한 활약을 보였고 이후에 러시아의 CSKA 모스크바에서 활약하면서 일본 올해 선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월드컵에 나가서 일본 대표팀의 16강을 이끄는데 2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덴마크전에선 자블라니로 진짜 환상적인 무회전 프리킥골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또 박지성이 이 당시에는 부상으로 고생했던 시즌이라서 그래서 혼다를 이 시즌의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1년하고 12년은 애매해서 꺼서 하겠습니다. 이때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아시안컵 MVP 수상하면서 우승을 이끈 혼다라든지 그리고 박지성 맨유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2010-11 시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도르트문트에서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였던 카가와 신지입니다. 이때 두 시즌의 카가와 신지는 월드클래스라는 타이틀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활약을 보였던 선수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2010년도까지 전반기까지는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쳐요. 그래서 분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전반기 MVP로 뽑혔고요. 전반기만 10골 2도움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11년 아시안컵 4강에서 부상을 당해요, 이 선수가. 그러면서 후반기에 거의 출전을 못하고 전반기에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2주의 팀에 많이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키코 올해의 팀에는 뽑혔지만 독일 프로축구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VDB 올해의 팀에는 후반기 출장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꾸준함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베스트 11에선 제외됐습니다. 부상이 너무 아쉽죠. 이 당시 미네는 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클로버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꼭 2010-11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 시즌인 11-12 시즌 2011-12 시즌의 카가와는 더 뛰어난 활약으로 도르트문트의 리그와 포칼 우승을 이끕니다. 특히 포칼 결승에선 바이에른 뮌헨을 박살내면서 도르트문트 창단 첫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43경기에 나와서 17골 10도움을 하는데 독보적인 에이스로서 이제 단순히 스텝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좋았는데 이때는 이 당시 팀이 자랑했던 괴체나 누리샤인 같은 볼을 돌게 만들어 중요한 선수 2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카가와 독보적인 에이스로서 카가와가 이 공백을 메꾸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특히 후반기 기록을 몇 개를 살펴보면 당연히 지난 시즌에 못 뽑혔던 VDB 올해의 팀에도 들어갔고요. 키커랑 리스트에서는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로 뽑혔습니다. 이 월드클래스 등급은 예전에 차범근의 첫 시즌 79-80 시즌 독일을 오자마자 첫 시즌 전반기에 월드클래스 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유일한 아시아인 월드클래스 선정이고요. 이 키커랑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사실 할 만한 선정들도 되게 많다고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도 깊고 굉장히 깐깐한 걸로 유명한데 포지션별로 나눠서 선정을 하는데 이 월드클래스라는 등급이 그냥 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시즌에 월드클래스 활약을 보이는 선수가 없다 싶으면 그 월드클래스 등급을 비워놔요. 그냥 공란으로 두고 1위를 그 아래 인터내셔널 클래스부터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활약을 펼쳐야지 주는 등급이에요. 그리고 유로피언 스포츠 미디어가 선정한 이달의 팀에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 연속으로 뽑혔고요. ESM 올해의 팀에 뽑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이 뽑힌 미드필더 선수는 차비랑 피롤로였어요. 이렇게 결국 정점을 찍고 카가와는 퍼거슨의 눈에 띄어서 맨유로 이적하죠. 12-13 시즌에 우승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적응에 실패하면서 커리어가 완전히 꼬이죠. 그리고 이후에 도르트문트에 복귀하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부상도 몇 번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특별함은 사라진 선수가 됐죠.
다음 2013년 수상자는 이게 좀 애매하네. 왜냐면은 이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 2012년부터 AFC가 아시아 연맹이 아시아에서 해외 진출한 선수가 많다 보니까 2012년부터 아시아 국제 올해의 선수상이라는 수상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카가와가 수상했고 2013년 수상자는 나가토모. 찾아보니까 몰라서 13, 14 시즌 전반기에 뛰어난 활약을 보인 거를 감안을 한 것 같아요. 후보는 러시아 CSKA 모스크바 뛰던 혼다, 그리고 함부르크 마지막 시즌에 손흥민. 아무래도 후보들이 좀 애매했고 카가와도 맨유에 못했고 박지성도 그 흑역사인 QPR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가토모한테 돌아간 걸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 해는. 다음 2014년도입니다.